네이비 피어입니다. 이 네이비 피어는 쓰레기 매립장 위에 건설된 부도가 되겠습니다. 해군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이비 피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수병 공원으로 정비돼서 주말에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가 이제 주말 오후였기 때문에 이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고, 대관람차도 여기 있죠. 물론 이거 시카고 박람회 때 대관람차는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형태이긴 합니다만은요. 저기 이제 몰려든 사람들은 관광객, 저 오른쪽에 몰려있는 그룹들은 인도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And a cupola up at the top as well. 강변을 And that 따라서 was 유람선을 completed, as I mentioned, 타고 1923 as the London Guarantee Building. 시카고 강변에 있는 유명 건축물들입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은 거의 20세기 건축 교과서를 다 모아놨다 이렇게들 말들 하고 있습니다. 네, 호텔로 사용되고 있는 트럼프 빌딩입니다. 그리고 주차 빌딩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리나 시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그 원티드, 다크나이트 같은 시카고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건물이죠. 이게 마치 알갱이를 빼먹은 옥수수 대같이 생겼다 해서 옥수수 빌딩이라고도 부릅니다. 층수는 전체가 이제 60층인데 원통형 쌍둥이 주상 복합 건물로 두 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1층부터 19층까지가 주차장이고 20층 그 이상으로는 오피스와 아파트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카고를 상징하는 조각물들입니다. 알렉산더 칼드라는 사람이 조각한 붉은 홍학, 즉 플라밍고인데요. 저기 철근 무게가 50톤이나 되는 아주 육중한 구조물인데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저 회색빛 건물 사이에 이 붉은색 저 형태가 아주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고 있죠. 시카고 시청 앞에 있는 더 피카소라는 작품입니다. 이 피카소는 무명 시절에 시카고에서 머물면서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시카고 사람들이 그를 많이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시청이 건축될 때 건축가 윌리엄 하트맨이라는 사람이 피카소에게 작품을 의뢰했더니 피카소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 흔쾌히 재능 기부 형태로 작품을 기부하겠다고 해서 이게 이제 1967년에 시청 앞 이 자리에 세워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50년이 지났는데요. 이 작품은 시카고에 설치된 첫 번째 공공예술품이고 시카고시가 현대미술의 허브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정면에서 보시면 이처럼 그 형태가 뭔지 뚜렷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프리카 개코 원숭이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뒤를 돌아가서 보면 여인의 단정한 얼굴이 드러나죠. 지금은 시카고의 상징이 되어 있는 아주 재밌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저 멀리 가운데 베이지색 건물을 주목해 보십시오. 저게 뭘까요? 저건 시카고 구치소 건물인데요. 그냥 보면 잘 모르는데 그 모티브가 된 것이 바로 OMR 카드입니다. 물론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컴퓨터 OMR 카드를 모티브로 해서 저런 건축물을 지었다는 거죠. 이처럼 시카고 시내에는 곳곳에 숨겨진 보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를 예술 도시라고 부르기에 주저할 필요가 없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 강변에 조성된 베트남 전쟁 메모리알입니다. 입구에 보면은 전사자들의 명예를 위해서 강아지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문이 보이죠. 여기는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시카고 출신 사람들의 명단이 쭉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몇 개의 분수들이 있는데 이 분수의 높낮이가 서로 다르죠. 그거는 베트남 참전 기간 동안에 전사자 수를 상징한답니다. 어느 애는 전사자가 많았다, 분수 높이가 좀 높죠.
또 어느 해 전사자 수가 좀 적었다, 분수 높이가 낮게,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국가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사람들을 살아남은 우리들이 기억해 주는 것은 그게 바로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아니겠냐. 자발적인 애국심, 이런 것들이 우러나게 되는 동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카고 시내를 벗어나서 좀 멀리 떨어진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현대 조경의 대부, 옴스테드 할아버지하고 깔베르보우가 함께 설계한 사우스 파크입니다. 1871년에 개장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뭐 하고 있었나 싶어서 제가 뒤져봤더니 우리나라는 당시 신미양요가 벌어졌던 해입니다. 즉 미 해군이 제네럴 셔먼호 피습 사건을 터집 삼아서 우리나라 강화도를 쳐들어왔던 그 사건 있던 해가 바로 1871년이더군요. 이때 흥순대 용군은 미군을 격퇴시킨 것에 이제 기고만장해가지고 더욱더 빗장을 굳게 잠그고 쇄국 정책을 펴던 그 시절입니다. 근데 그 무렵에 미국에서는, 이 시카고에서는 이런 멋진 공원을 가졌다는 게 참 부러울 따름이죠. 아무튼 이 지역 일대는 본시는 습지였었는데 미시간 호수하고 연결된 워터프런트 중심의 수변 공원을 정비한 겁니다. 나중에 여기에 잘 아시다시피 시카고 박람회가 개최됐는데 당시는 이제 남쪽 공원 사우스 파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잭슨 파크, 워싱턴 파크 이렇게 나눠지고 그 사이에 그린웨이가 세계적인 명문 대학 시카고 대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잭슨 공원을 찾아갑니다. 잭슨 공원은 뭐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뭐 이곳을 가기 전에는 저는 아주 큰 기대를 걸었었는데 실제 가보면 뭐 이렇습니다. 숲이 있고 물이 있고 산책로가 있는,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편안한 자연 풍경 그 자체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러한 공원의 이미지가 형성된 게 바로 옴스테드와 깔베르보우가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설계하면서 당시 그 유행하던 자연 풍경식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원하면 당연히 이런 모습들을 연상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 거죠. 자, 그건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라고 시카고 대학을 가보겠습니다. 시카고 대학은 세계적인 또 명문 대학이기도 한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대학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 높은 담장을 둘러치고 웅대한 교문이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따로 울타리가 없이 그냥 마을 전체가 대학 건물하고 동네가 그냥 뒤섞여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방문했던 날이 마침 일요일이어서 더 그랬겠지만은 조용하고 깔끔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우리 연암대학도 캠퍼스가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있지만 시카고 대학 정말 예뻤습니다. 제가 가진 그 휴대폰 카메라 한 개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다 제대로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게 한일 뿐이죠. 여름이라서 또 꽃이 화사하게 핀 건 볼 수 없었지만 정말 캠퍼스 전체가 아기자기하고 디테일이 섬세하고 아주 그 자체가 정원 박람회장 같았습니다. 다니엘 버남이 주도한 시카고 박람회장 모습입니다. 당시 건물들은 임시 건물들이라 대회 끝나고 난 뒤에는 다 이제 모두 철거되고 딱 하나 남았습니다. 시카고 박람회의 그 주 전시관으로 사용됐던 건물이 그 자리 그대로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서 지금 이제 시카고 과학 박람관으로 개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저 건물입니다. 이 당시 이제 모습을 기록한 흑백 사진들이 몇 장 남아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시카고 가기 전에 시카고 관광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카고 그리트스라는 그 제도가 있는 걸 보고 가서 신청을 했죠. 가기 전에 거기는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시카고를 처음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시카고를 간략하게 한 반나절 정도 같이 다니면서 소개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신청을 했더니 한국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할머니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할머니가 1965년에 미국을 건너오셨어요. 이화여대 졸업하시고 명문 경기여고 나오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석사학위까지 마치고 미국 공무원 생활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눌러앉아서 지내시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은 뭐 당시로 보면은 엄청난 엘리트시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아주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흑백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 좀 찍겠습니다 해서 빌려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시카고 박람회 당시에 그 박람회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또 당시 시카고 시민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 박람회장을 당시에 건물들이 전부 흰색이라 화이트시티, 백색 도시라고 불렀답니다. 호수를 둘러싼 대리석 건물들 위용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고 이 화려하고도 웅장한 백색 건물은 화려했던 그 로마 시대 때의 그 위용을 과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20세기는 신흥 강국인 미국이 주도해 간다는 그런 그 자부심을 여기다가 투영해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이죠. 이 당시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제국 이름으로 한국관을 지어서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저는 한옥 건물을 짓고 그 한옥 건물에는 이제 식기, 가만, 도자기, 그 의복, 화포, 병풍 같은 우리 생활 소품들 갖다 놓고 전시를 했고 또 10명의 그 악공들이 가가지고 국악기 연주를 했는데 당시 거기 이 미국 그 대통령이었던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그 앞을 지나갈 때 국악 연주까지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여러모로 이제 기울어져가는 나라 형편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박람회에 참가한 것은 대한제국의 그 자주국가임을 그 면모를 보여주고자 하는 필사의 노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진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관람차 시카고 휘드입니다. 높이가 108m, 50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13톤짜리 관람대를 36개나 달았으니까 그 규모가 과연 아주 어마어마하죠. 자, 워싱턴 공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본시는 사우스파크의 일부였지만 현재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기념해서 워싱턴 파크라고 이제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우리한테는 익숙한 그 자연풍경식 공원이죠. 이 공원의 가장자리에는 파운틴 오브 타임이라고 하는 조각물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조각물은 미국하고 영국이 마지막으로 전쟁을 벌린 게 1814년이고 물론 미국이 승리하고 끝났죠. 지금은 이제 벨기에 땅인 겐트에 모여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은 이후에 꼭 100년 되는 1914년도에 평화를 갈망하는 100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로라드 테프트라고 하는 조각가가 새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그랜트 파크입니다. 이 그랜트는 남북전쟁 당시 북군 총사령관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나중에는 미국의 18대 19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율리시스 심슨 그랜트 장군을 기념해서 명명한 공원이죠. 이 그랜트 공원은 사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때 불타버린 시가지 잔해들 있죠. 그걸 갖다가 다 수거해가지고 미시간 호주에다가 내다버리면서 생겨난 매립지입니다. 여기에다가 1911년에 이제 공원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주변이 다 시카고 다운타운 빌딩 숲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높고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드는 또 하나의 시카고의 그 대표적인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의 기본적인 패턴은 프랑스 평면식 기악식 디자인을 따르고 있고 공원의 외곽은 미시간 호수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자전거 타기 또 조깅 코스 산책로 이런 것들이 있고 공원 내부에는 테니스장 미식 축구장 같은 이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남쪽에는 이제 애들러 천문대 세드 수족관 뭐 자연사 박물관 이런 것들이 위치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또 공간으로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쪽은 앞서 보셨던 밀레니엄 공원하고 대기 데일리 파크가 조성이 있죠.
기하학적인 전형적인 그 프랑스 정원의 형태가 되어 있죠. 미시간 호수변의 그 조깅 코스입니다. 낚시도 하기도 하고요. 역시 기하학적 패턴입니다. 2006년에 설치된 마르타 막달레나 아바카노비치라는 폴란드 출신 여류 조각가 작품입니다. 왜 이렇게 머리가 없는 이런 형상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랜트 공원 한가운데 위치한 미국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손꼽히는 버킹엄 분수입니다. 이 분수는 베르사유 궁의 라토나 분수와 같은 이미지를 하고 있는데 형형색색의 분수가 40m까지 솟구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간 날이 미 독립기념일이 있는 그 바로 전주 휴일이어서 분수가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죠. 저 이제 시카고 여행을 마치고 미국 내선 항공기를 타고 피츠버그로 날아갑니다. 근데 정말 운 좋게도 제가 바로 항공기 그 왼쪽 차창에 앉아서 지금까지 돌아다녔던 시가지 일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예, 그랜트 공원이며 밀레니엄 공원, 맥이데일리 공원, 피어 하버, 그리고 사우스 그랜드 파크, 그리고 박물관 캠퍼스, 그리고 고층 건물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시카고 시가지 모습을 내려다보는 거죠. 자, 이제 시카고를 뒤로 하고 피츠버그로 날아갑니다.